제 옆에는 또 고려대 북한학과 강승규 교수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오전 10시쯤 도착해서 한 12시간 동안의 이제 빠듯한 이 체남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평양으로 지금 돌아가기 직전의 모습인데요. 강 교수님, 이 12시간의 이 북측 대표단의 이 동정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예, 오늘 아주 긴장의 하루였습니다. 제가 아침 8시 40분 방송인가요? 네. 방송을 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9시에 통일부가 발표를 하면서 세 사람이 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혹시 앵커가 잘못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했는데 실제적으로 세 사람이 왔어요. 또 오고 나서 그러면 왔으면은 그렇게 힘들게 왔으면은 적어도 우리 대통령하고 뭔가 교감이 사전에 있지 않았겠나. 우리 또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또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지금 이제 다시 저렇게 가게 됐는데 네. 좀 서운합니다. 사실 좀 네. 서운하고 이왕 세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빼고 나서 2인자, 3인자, 4인자인데 총정치국장에 온 건 또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렇게 왔으면은 뭔가 좀 좋은 메시지를 보따리를 좀 풀어놓고 가야 되는데 네. 저렇게 그냥 시간에 쫓기듯이 저렇게 가는 게 좀 아쉽고요. 네. 생각 같으면 뭐 하루 더 있으면서 또 내일 오전에 좀 여유 있게 우리 대통령하고 좀 만나서 좀 못했던 얘기, 과거에 진짜 아쉬웠던 얘기들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인데 진짜 아쉽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쉽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 실세 3인방 모두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빡빡한 일정 소화하느라 힘들 것 같은데 1박 2일 일정을 소화하는 게 좀 무리였을까요? 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하루 정도야 네. 또 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뭐 이틀이라고 뭐 밤을 못 새겠습니까? 좀 너무. 근데 이렇게 이제 최고위급 인사를 이제 남측에 파견하면서 청와대를 예방하는 그러한 안까지는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파견을 하다 보니까 북측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아마 이렇게 청와대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있고 또 북측이 뭐 의도적인지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든지 바쁘다는 좀 시간이 쪽박하다. 그러니까 물론 폐막식 참석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고 간다. 또 다른 저희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그 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 비중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셋이서 모여서 그것도 전용기를 김정은이 줘서 네. 그걸 타고 왔으면은 꼭 셋이 그렇게 뭉쳐 다닐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두 사람은 폐막장에 가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은 황병서는 살짝 나와서 네. 자기 일을 볼 수도 있고 청와대에 잠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일정대로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시간이 없어서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쪽 입장은 또 뭐가 됩니까? 우리 네. 쪽은 대통령이 만날 용의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김관진 네. 실장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걸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때서 한 달이 빼서 뭐 시간이 이번에는 없다. 폐막 때문에 폐막이 위주고 만나는 건 나중에 만나겠다. 이런 좋은 기회에서 만나지 않으면 언제 또 다시 그러니까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이렇게 뭐 사실상 2인자라고 하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까지 보내면서 또 그렇죠. 최룡의 비서 그리고 대남 이 정책을 총지휘하는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까지 보내놓고도 또 청와대 예방은 안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많은 의문사항이 남아요. 의문점이 좀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호원들을 그렇게 아주 네. 뭐 호위사령부인지 하여튼 이례적으로 또 직접 경호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또 사전에 전혀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경호까지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또 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 통일부나 정부 발표대로 우리가 사전에 아무런 준비가 없이 또 왔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당황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네. 스케줄이 안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참 저는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참
방송도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깜짝 놀라셨다가 네. 또 기대했다가 네. 약간 서운한 그런 그렇죠. 심정을 지금 네. 갖고 계시는데 네. 일단 와서 제2차 고위급 접촉 회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사이에 우리 측이 원하는 시간에 갖자 이렇게 합의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통지문으로 해도 되죠. 통지문으로. 네. 그죠? 우리 양쪽의 통지문으로 우리가 벌써 2차 회담을 한 2달 전에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 하겠다. 당신들이 날짜 정하라. 이건 통지문으로 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비중 있는 세 사람이 와서 네. 같이 아마 그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온 것 같아요. 갑자기.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신들 가서 뭔가 좀 얻어갖고 오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무슨 뭐 지시가 있었던지 갑자기 셋이 모여서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뭐 북에서 말하는 이른바 통큰 결정 예. 하게 된 뭐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경이 있죠. 네. 지금 북한 입장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경제 제재를 하려고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요. 그게 7월 28일입니다. 네. 그때부터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요. 또 최근에 또 인권 문제,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까지 가서 인권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네. 인권 문제야말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경제 문제, 인권 문제, 또 신변의 이상설까지, 몸까지 만약에 아프다면은 여러 가지 사면초가를 걸린 거지 않습니까? 북한 네. 입장에서는. 그럼 마지막 남은 카드는 대남 카드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당신들 세 사람이 실세니까 가서 보따리를 한번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카드로 한번 보낸 거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게 교감이 없었다면, 교감이 있었다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근데 오늘 이렇게 행사를 제가 아침부터 쭉 계속 봐왔는데 네. 아마 교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측과 북측의 교감. 전혀 없고 네. 어제 통일부 얘기대로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오후에 우리가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서 오후에 오케이 받아들이자. 그야말로 하는 사전에 서술이 어떠한 이제 교감도 없다가 네. 갑작스럽게 우리 가겠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해오니까 이제 우리 측에서도 갑작스럽게 이제 국가안보 회의 열어서 또 온다고 하니까 또 못 오게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받아들였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뭐 보따리를 풀고 또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강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뭐 성과를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될까요? 성과는 이제 상견례를 한 게 성과죠.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본 게 성과고. 그전엔 대화도 안 했는데. 그렇죠. 지금 뭐 이제는 서로 이제 대화라도 얼굴은 게 알게 된 거죠. 얼굴은.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그렇죠. 뭐 이 황병서 총정치국장하고 네. 처음으로 이제 상견례하고 또 최룡의 김한건하고 이제 상견례 정도 통일부 장관하고 일일제 상견례 장관하고 정도 한 게 상견례. 그나마 좀 성과면 성과다. 예. 좀 박하게 이제 그렇죠. 평가를 교수님은 하시는데요. 보고 계시는데요. 또 구두 메시지는 뭐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게 뭐 제2차 고위급 접촉 계속 하자는 그거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보내면서 이 그 정말 북한의 실세 중에 실세를 보내면서 아무것도 이렇게 주어주지 않고 보냈을까요? 그렇죠. 그건 메시지가 아니죠. 그거는 메시지가 네. 아니고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던 거를 들어주는 거지. 그거는 그 답을 한 거지 메시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지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있었던 여러 상황보다는 한 단계 높은, 한 단계 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을 분명히 그 메시지를 갖고 왔다면 그걸 황병서가 갖고 온 거죠. 네. 근데 그걸 말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네. 8명, 7명, 15명이 면담한다고 앉아서 거기서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정원 총리를 그 폐막식에 만나서 거기도 뭐 여러 사람이 들어와 네. 앉았는데 거기서 잠깐 뭐 총리님 봅시다 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사실은 북한 입장도 좀 답답했을 겁니다. 네, 모든 게 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 폐막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잘 가라고 작별 인사를 이제 정우원 총리가 그 북한 고위급 대표단하고 했대거든요.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가 만약에 여러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짧은 순간이었겠지만은 거기서 또 뭔가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뭐 메시지나 네. 그걸 또 전달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마저도 또 뭐 그냥 잘 가라.
이런 덕담 수준에서 인사를 하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황병서 입장도 자기가 그런 계기를 찾기가 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처음부터 오늘 그 12시간인데 굉장히 좀 우왕좌왕한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고 또 황병서 입장은 자기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도 됐고 지난달 25일 날 이제는 자기가 2인자인데 네. 북한의 2인자인데 좀 더 우리 쪽에서 좀 더 진중한 대접을 사실 속으로 바랬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게 여러 명이 만나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네. 네. 이렇게 뭐 북한 대표단이 지금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남한 방문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통일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 좀 정리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북측 고위급 대표단 한 12시간의 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지금 이제 곧 평양으로 귀환할 예정인데요. 일정이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끝으로 북한 대표단의 오늘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도착 직후 6일째 장관과의 환담에서 폐막식 때까지 북측 대표단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조금 전 북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북측 대표단의 모습을 보셨는데 이때도 김양건 비서는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은 우리 당국자들과 나란히 앉아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폐막식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애국가가 연주될 땐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표시하고 각국 국기가 입장할 땐 빠른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은 북한 선수단이 인공기를 흔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폐막식이 끝나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짧게 인사를 나눈 뒤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네. 당초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 전하러 직접 내려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동의 성과는 바로 남북 고위급 접촉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을 했고요. 북한이 먼저 우리 정부의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이 기간 중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남북은 의견을 같이 하고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친선은 없었고 이 고위급 회담 수용이 하나의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일단 고위급 회담의 의제를 한정하지 않고 남북 간 현안을 두루 논의하자는 수준에서 입장을 주고받았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 풀릴 것이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적인 실무 협의 장소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위한 추가적인 통신상의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전격적인 남한 방문 일정이 끝났습니다. 하루 정도 더 머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또 우리 민족이 먼 곳에서 지인이 오면 친절하게 환대를 하고 또 뭐 하루 정도 묵고 갈 것을 권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만남을 중재하길 원하냐는 제안에 북한 대표단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어렵다며 그냥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아직 이렇게 일정을 조율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동안 경색됐던 관계 개선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동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최고 실세들이 내려온 것 치고는 메시지가 다소 약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그만큼 남북 대화 재개 의지와 진정성을 강조해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이 통일부에서 취재 중인 이제 김지선 기자가 이제 지적을 했지만은 고위급 인사가 이제 우리 측에 전격 내려와서 남기고 간 어떤 성과, 그 김정은의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좀 가벼워 보인다. 그 고위급 회담 수용했다는 것 말고는 앞서도 이제 강 교수님께서 그 정도면 전통문을 그렇죠. 보내서 우리 측에 보내와도 되는데 고위급 회담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성과 없이 저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뭐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뭐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했는데 혹시 또 이제 평양으로 완전히 돌아간 뒤에 뭐 우리 측이나 북측에서 어떤 또 다른 뭐 발표가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상태로서는 발표를 아직 안 하고 네. 우리 통일부나 정부도 갖고 있고 또 북측 사람도 갖고 가서 뭐 또 다음 날 12시에 발표를 하자 뭐 이런 서로의 약속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뭐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하여튼 세 분이 왔는데 그 기대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가 있고 네. 다만 그렇게 된 아주 큰 이유는 우리가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 네. 교감이 있고 이것이 만약에 물밑저촉으로 잘 뭐 한 달이나 두 달 계속 우리가 준비를 했더라면 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짰겠습니까? 오찬 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뭐 오찬 시간을 없애든지 하면서 청와대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심지어 뭐 시간 관계상 폐막식에 가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날 수 없다. 그건 참 조금 저희가 듣기에도 네. 좀 민망스러운 얘기거든요. 외교 네. 관례상. 그래서 진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김정은의 특사로 왔다면은 조금 더 세련되게 우리가 잘 시간 조절을 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아쉽게 놓친 거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북한의 입장이 바뀌는 계기가 뭐였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하는 게 지금 2차 고위급 접촉에 협의했다 이거 한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월 전에 우리가 제기했던 묵묵부답이었다가 또 아시안 게임 시작하기 직전에는 응원단 문제로 또 저희 측에 책임을 돌리면서 굉장히 그때도 경색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경색된 국면이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폐막식이 시작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우리 측에 방문을 했는데 이게 계기가 뭐였을 걸로 분석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7월 28일 날 네. 미 하원에서 경제제재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해졌고요. 지금 상원에서 10월 달에 이번에 통과가 될지 또 아니면 내년 봄에 통과가 될지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방코 델타 아시아 그 제재 법안보다 몇십 배 그 강한 경제 제재 법안이 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김정은이 간파를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막중한 그런 어떤 그런 힘든 과정을 겪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인권 문제, 네.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지금 북한을 봉쇄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리수용을 유엔에 보내고 또 러시아를 보내고 했지만은 아무 성과가 없었고요. 강석주 마찬가지로 유럽을 다녀봤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남은 카드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들 셋이 실권자니까 남한에 가서 뭔가 얻어오라 하고 마지막 카드를 쓴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이제 전해드렸듯이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이 끝난 뒤에 이제 정호원 총리와 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일행이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자리를 북측 대표단 황병서 정치국장이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환대에 고맙다는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황 정치국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가는데 성과가 많았다. 소통을 좀 더 잘하고 이번에 작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더 큰 대통로를 좀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의리적인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뭐 일반적인 얘기죠. 네. 만나서 이제 상견례를 하고 이제 서로가 알았으니까 또 화기애애하게 또 얘기도 했으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그걸 바탕으로 이제는 서로 오해하지 말고 남북 관계의 발전을 이어나가자 하고 의례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과연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북한의 제2인자가 여기 와서 하루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는 한번 우리가 네. 좀 짚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는 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뭐 사실상 대남 정책이라든지 남북 대화를 다 총괄 지휘하는 뭐 실무 책임자인데 뭐 이 아시아 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이제 주 경기장에 올 때 뭐 A4 용지에 뭔가를 적은 걸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뭐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알려진 바는 없다고 하는데요. 뭔가 그 A4 용지에 적힌 내용이 있다고 하면 뭐 나중에 이제 또 뭐 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기대는 해보는데요. 근데 이 북한 대표단 일행이 오전에는 이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남한에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유연한 그런 표정이었고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건 굉장히 좀 경직돼 있다가 오후부터는 이제 조금 좀 풀려서 좀 웃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네. 지금 앞서도 이 인천공항 청사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럼 나름대로 자신들은 이 남한에 와서 한 12시간 동안 많은 성과를 갖고 돌아가는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해요. 그 처음에 와서는 좀 상당히 좀 딱딱한 표정을 졌는데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2인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대 카운터 펀치가 이제 그 총리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안보실장이 나오고 하니까 약간 좀 이게 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저 격을 중요시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랑 격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자기는 그래도 김정은을 대신해서 왔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리 정홍원 총리를 만나니까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제 마지막 떠나는 입장에서까지 뭐 또 그렇게 딱딱한 인상을 짓기는 좀 그랬겠죠. 그래서 네. 나름대로 이렇게 상견례를 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만나고 가는 게 그나마 큰 소득이었다. 아마 본인 자신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예전에- 분석도 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스포츠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농구를 좋아하고 스위스 있을 때부터 농구를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승마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그래서 체육 강국을 표방을 하면서 북한이 나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체육 강국을.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성적을 두고 과거 80년대는 4위, 5위까지 했어요. 예. 북한이 하다가 우리 12년 전에는 10위 안에 들었다가 두 번을 들지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10위 안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네. 7위를 했죠. 그렇죠. 네, 어떻게 정확히 보면은 뭐 괜찮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네. 과거의 북한에 비하면 또 그렇게 좋은 성적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성적을 갖고 굉장히 북한에서 이게 대단한 성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이제 여자 축구가 우승을 하고 또 역도에서 5개, 3개 신기록이 나오고 네. 또 메달도 4개씩 따고 하니까 그걸 이제 다 묶어서 아 그만하면 괜찮은 성적이다 하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치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의 치적을 올리기 위해서 좀 이걸 강조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요번에 그렇게 방문한 것은 그 폐막식이 주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꼬를 터야 되는 입장이고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또 모든 국제적인 관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남북 관계를 빨리 개선을 해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남북 관계도 진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실권자 세 사람을 보낸 건데 네. 이 세 사람들이 조금 좀 유도리 있게 했어야 되고 또 우리 정부도 그걸 물론 물밑 접촉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좀 잘 이 시간 테이블을 해서 잘 했으면은 참 좋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과거에 부산 아시안 게임도 이제 개최됐었는데 과거에 이런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상 그 동안에 앞서도 이제 강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북한의 인권 문제 그리고 핵 문제를 유엔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 아주 엄중하게 지적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대북 전단 살포도 예. 그렇게 좀 중재해 달라고 했지만은 그건 뭐 민간 단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북측에서도 이제 화가 날 만큼 나서 뭐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방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거의 뭐 긴장 관계에 있는 남북 지금 분위기인데 전격적으로 정말 파격 행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것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가겠다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런 식으로 그냥 어떤 뭐 글쎄 구입 말이죠. 2차 회담만 수용하기로 했다 하고 이제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그 북측도 뭔가 그 정도에서 얻고 가는 게 이번에 어떤 수순이었나 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은 지금 굉장히 급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10월에 미 상원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이제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 가중이 될 것이고요. 또 인권 문제 때문에 지금 존 캐리가 발벗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김정은을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국제형사재판소까지 보내야 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김정은이 이런 국제관계라든지 남북관계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그 실세 3인방을 이렇게 12시간씩 보내가지고 여기서 제2차
그 고위급 접촉을 앞으로 하겠다. 이 정도를 바라고 김정은이가 자기 전용기까지 내리면서 보냈겠느냐, 과연. 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우리가 또 역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과연 보냈을까? 김정은이가 과연 예. 보냈을까? 이건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지금 김정은이가 한 달 동안 잠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공격성의 모습을 그렇죠. 드러내지 않고 있죠.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뭐 뇌 질환이 있다, 심장 질환이 있다, 뭐 어디 감금이 됐다,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런 진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 3인방이 왔다는 말이죠. 네.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보면은 북한 체제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 3인방이 없어서 북한은 돌아간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만약에 이 3인방이 어떤 지금 북한 내부에 뭐 위기 상황이 닥쳐서 그러한 문제를 남한과 상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가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니면 지금 김정은이가 어떤 그런 굉장히 위기 상황에 닥쳐서 어떤 제2인자가 그걸 컨트롤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김여정이라든지 김설송이라든지 네. 하면서 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3인방을 여기 보내서 우리 정부랑 어떤 그런 그 담보 아니면 어떤 그런 확답을 듣고 싶어서 오지 않았겠는가. 저는 오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급박하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이제 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네. 김정은이가 아직 그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일 날 그 당 창건 기념일 날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네, 되고. 뭐 통일부 브리핑이 나중에 있으면 그때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네. 북한이 지금 굉장히 그 시스템 자체가 정상적인 그런 지휘 체계, 정상적인 국가 체계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이 속보 자막으로도 이제 전해 드렸는데요. 이 북측 대표단 인천공항에 9시 58분쯤 도착을 해서 조금 전 이 10시 25분에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한 1시간 정도면 이제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사실 지난번에 이제 장성택이 처형된 뒤에 네. 김양건도 숙청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뒷전으로 네. 밀려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또 전문가들 전망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뭐 환한 모습으로 좀 자신 건재하다는 걸 있는 볼 수가 있네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김양건 씨야말로 뭐 외교의 달인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대남 정책을 자기가 지도를 했고, 네. 또 외교에는 항시 그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라도 온화하게 미소 짓고 또 그런 모습을 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김양건 자체도 장성택이랑 친하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 자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확고하게 김정은 시대에 자리를 앞으로 계속 잡을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최영애도 마찬가지죠. 최영애도 처음에는 오른팔 역할을 하다가 지금 밀리고 밀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군복도 다 벗고 이제 당의 비서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영애 자신도 앞으로 제2의 장성택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고요. 네. 황병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병서도 이런 독재 수령 체제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 사람도 저는 참 그 세 사람이 같이 전용기를 타고서 무슨 얘기를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세 사람이 다 권력의 의지가 있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 세 사람을 그 수령이라는 자가 그 셋을 같이 보내서 이런 일을 벌렸다는 자체가 또 우스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보면 사람만 그렇죠. 와도 우리가 네. 다 대우하고 이 정도 일은 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최영애가 와도 그렇고 황병서가 와도 그렇고 김양건이 와도 그랬는데 그 세 사람을 뭉뚱그려서 같이 한꺼번에 가서 해보시오 하면 세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네, 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세 사람이라는 게 이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이제 군을 총괄 그렇죠. 지휘하는 이제 최고 책임자고요. 네. 또 이 최령의 비서는 이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전 총정치국장이었고 전 2인자였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을 또 여기는 이제 당 비서고요. 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말 그대로 이제 대남 담당 비서로서 이 대남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주도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군, 당,
특히 뭐 이 대남 정책을 통과하는 사람까지 보냈기 때문에 뭔가 정말 이 남측과 그러면 만약 그렇게 네. 보냈으면 뭔가 큰 성과를 아니면 뭔가 깊은 좀 대화를 할 거라고 그렇죠. 메시지를 생각하는데요. 줘야죠. 한 사람이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세 사람이나 보내서 뭔가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겠죠. 근데 메시지 자체가 빈약해서 못 만났나요? 그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제 통일부 대변인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듯이 청와대 측에서는 이 북한 대표단을 만날 용의가 있었다. 하지만 이 북측 대표단들이 이번에는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시간상 일정상 너무 빠듯해서 촉박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청와대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일반적인 관행에서 볼 때는 좀 상당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 사람이 다 하나하나가 다 김정은의 특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비중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런 비중 있는 사람들을 여기 와서 또 우리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또 이 타임테이블을 잘 짜지 못했다.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물밑 접촉이 없었다. 네. 물밑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 교감이라든 사전 물밑 접촉 없이 전격적으로 통보받고 또 그냥 오게 한 뒤에 어떤 후속적인 서로 계속 일어나서 물밑 협상 같은 것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겁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오찬 장소도 사실은 그 처음에 갔던 호텔 옆에 그 쉐라톤 송도 호텔에서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또 그 인천시청까지 송도에서 인천시청까지는 상당한 거리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 또 영빈관까지 그 갑자기 장소를 바꿔서 거기까지 가고 이 시간 루즈가 너무 많았던 거죠. 네. 네. 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파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고위급 인사 3명을 포함한 이제 대표단 11명을 보내서 남측과 대화할 수 있다. 우리 이러한 이제 뜻을 이제 표명을 했는데 앞으로 있을 어떤 지금 이제 어떤 반전의 계기 지금 굉장히 실타래가 꼬여 있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가. 그런데 이 앞으로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뭐 주도권을 또 잡기 위해서 보도의 어떤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일단 먼저 얼굴만 상견례 정도로 하고 뭐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면도 아주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 네. 자신들이 먼저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왔단 말이죠. 왔는데 또 우리 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은 이게 가뜩이나 지금 주도권 싸움에서 본인들이 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래서 주도권을 계속 남한해 줄 수는 없다.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걸 따질 수 있는 그런 겨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나 그 주변 상황이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지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먼저 방문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주도권을 잡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북측이 우리 측이 원하는 시기에 2차 고위급 접촉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또 등을 돌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보십니까? 이제 북한이 뭐 과거 60년, 70년 동안 해오던 이중성이죠. 네. 한쪽에서는 교류와 협력을 하고 한쪽에서는 도발과 테러를 하고요. 또 오늘 얘기했다가 내일 말을 바꾸는 말 바꾸기 전술, 또 벼랑 끝 전술 이런 것들이 북한의 그 협상의 속성이에요. 그네들이 갖고 있는 협상의 속성. 그러니까 남북 대화라는 협상을 하나의 또 다른 수단의 전쟁의 형태로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와 신용이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72년도에 한 74003명, 또 91년도에 기본합의서, 또 우리 2000년대에는 6.15 정상 이런 선언 같은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성의를 다하고 그 회담을 통해서 그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 입장은 하나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북한하고는 진짜 왔을 때 딱 터놓고 얘기해서 딱 어떤
그런 결과를 얻어야지 또 네. 그런 식으로 시간을 주게 되면 상당히 또 불안한 거죠. 네, 일단 이 북측 대표단, 이 최고위급 인사 3명이 포함한 11명의 일행은 이제 조금 전 밤 10시 25분 이제 이륙을 했습니다. 평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추가로 또 이들이 남기고 간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또 추가로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제 아시안 게임 폐막식을 하는 날인데 공교롭게도 7년 전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14 공동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또 북측 언론들은 14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 대표단들은 와서 14공동성명을 아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히 거기에 무게를 뒀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폐막식도 마찬가지예요. 폐막식에 무게를 뒀다고 보기도 그렇고 14공동선언에 무게를 뒀다고 보기도 그렇고 지금 뭔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데 아마 그게 핵심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다 넘어간 거죠. 자, 그리고 그 2차 고위급 접촉 앞서 뭐 나왔듯이 이달 말이나 이제 다음 달 초 사이에 편한 날짜에 우리 측이 원하는 때 갖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떤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자 의제는 정하지 않고 앞으로 실무 접촉을 통해서 그걸 조율해 나가자고 했는데요. 그 실무 접촉도 또 제대로 될지 또 실무 접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항시 이제 북한과 회담을 하게 되면 의제를 선정하는 게 큰 문제예요. 네.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네. 북한에서는 뭐 삐라 얘기를 하자, 인권 얘기를 하자. 또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이런 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가 주장하는 문제를 또 북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그 실무회담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만나서 의제를 그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 제목을 정하는 자체부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북한이 성의 있게 나오지 않으면 그게 진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무회담 자체가. 그렇게 되면 본회담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실무회담을 열겠다. 그것이 계속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기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자, 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이 북한의 2인자로 불리우는 이 황병서 정치국장을 비롯해서 최룡해 비서, 김양근 통일전선부장 등 이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이 북측 이 방문단이 이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 배경, 또 앞으로의 이 남북 관계 전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북한학과 강승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